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트라우마 환자 처치, 그중 관통상을 입은 환자들의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페네트레이션 인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가 가속도를 받아 피부 조직을 뚫게 되는 건데요. 날카로운 이물질이 찔리고 베이고 하는 그런 마이너적인 부상부터 총기류, 화살에 맞는 것처럼 데미지가 큰 환자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현장 도착 후 MOI, 손상 기전을 확인하면서 외상의 중증도, 심각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통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물체 에너지가 인체의 작은 부위에 한 방향으로 집중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 피부를 뚫은 후에도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중요장기,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도중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일단 트라우마 처치에 앞서서 필수로 수행해야 되는 것은 이 ABC,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하면서 생명에 위협이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건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가 정상이고 또 부상의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리 빠르게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의식이 떨어지거나 출혈이 심각한 관통상 환자의 경우에는 이 환자의 머리 부위부터 내려오면서 이 흉부, 이 복부를 재빠르게 검사하고요. 이 출혈이나 손상이 된 부위를 꼼꼼하게 확인. 이후 ABC가 유지가 되면 병원으로 이송을 서둘러야 되겠죠. 이제 이송 중에도 2차, 3차 헤드-투 검사를 시행하여서 추가로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트라우마 센터로 콜을 넣을 때 가장 프라이어리티한 부상을 알려주어서 사전에 대비를 하게끔 합니다. 자, 그럼 환자가 의식을 잃은 초응급 상태라고 가정을 해서 이 ABC 순서로 진행하는 검사와 이 처치법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에어웨이, 이 기도를 개방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 관통상이 두부나 안면 그리고 목 주변에 발견이 된다면 이 경추 손상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저하 트러스트, 하악 견인법을 이용해서 기도를 개방해주고요. 안면에 특히 목에 직접적으로 부상이 있다면 이 지역 프로토콜에 따라서 MPA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B, 이 호흡으로 넘어와서 가장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이 흉곽 쪽에 손상이 있는지, 관통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특히 총상처럼 흉막을 뚫어버리는 케이스는 총알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든 간에 폐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상처 부위를 폐쇄하는 방식의 드레싱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요. 갈비뼈가 일부분 부러져 버려서 생길 수 있는 플레어 체스트 역시 발견이 될 경우 즉각적으로 처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폐음을 들을 때 폐음이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잘 안 들린다면 더 적극적인 환기를 하여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큘레이션, 이 순환을 체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이 맥박을 확인하고요. 손목 맥박의 강도가 약하거나 동공의 커짐, 체온, 피부의 색깔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면 혈압을 재보지 않더라도 미리 쇼크의 심각도가 높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외상 환자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는 그 트라우마 어세스먼트, 이 트라우마 실기의 기본인데요. 현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1분 이내로 끝내야 됩니다. 검사 도중 여러 응급처치가 필요할 시 팀 내 구급대원들과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해서 동시에 모든 처치를 해야 되죠. 출혈이 심할 시 지혈을 하는 방법은 트라우마 드레싱 등으로 직접 압박을 하는 것이 좋고요. 복부 같은 위치에 이물질이 깊숙이 박혀있는 케이스에는 이 물체를 제거하기보단 그대로 두어서 처치를 해야 되죠. 박혀있는 이물질이 움직이게 되면 주변 혈관에 추가 손상을 주어서 이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혈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을 시에는 이 상처 주위로 드레싱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트라우마 환자 중 총에 맞은 환자, 이 총상 환자는 드물긴 하지만 가끔씩 출동일 나가기도 하고요. 다른 모든 중증 외상과 마찬가지로 이 부상이 심각하면은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 EMT 팀이 먼저 빠르게 도착을 해서 처치를 하고 이송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라메딕이 되고 나서 외상 환자를 볼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뉴욕 같은 대도시에는 총기 사고, 이 총상 환자들의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국의 다른 지역들보다 이 뉴욕이 총기 사고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안전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 총기 난사 사건, 특히 그 당시 정말 충격적이었던 샌디 훅 사건 후에 이 총기 규제를 더 강화시켰는데요. 이 뉴욕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 총기 라이센스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약처럼 불법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곳은 총으로 인한 안전사고 같은 것들보다는 이 범죄 사고의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총상 환자들은 모두 작은 사이즈 9mm 총탄이죠. 이 총탕에 부상을 당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의식이 있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된 환자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 진통제가 필요했던 환자, 그리고 현장 도착 몇 분 만에 숨을 거둔 그런 환자들까지 때에 따라서 이송을 서둘러야 될 때도 있고요. 안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머리나 심장이 위치한 곳, 그리고 큰 중요 혈관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이 즉사할 확률이 높아서 경찰에 도착 후 이미 사망 처리를 끝내놓기도 합니다. 흉부 쪽이나 복부 쪽에 관통을 하여서 출혈이 있을 때는 주로 트라우마 드레싱을 이용한 직접 압박을 하였고요. 이런 어클러시브 드레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정도의 그 심각한 총상 환자는 굉장히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라이플처럼 이렇게 구경이 큰 총기들이 아닌 권총의 경우 흉곽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 개방성 기흉이 생길 확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기서도 관통상으로 인한 기흉이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의심이 된다면은 이 상처 부위를 완전하게 밀폐, 그리고 밀봉하는 식의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세 군데를 밀봉하고 한 군데를 열어두어서 공기의 유입을 최대한 막고
하고 동시에 이미 흉곽으로 유입된 공기는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솔직히 좀 너무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원웨이 밸브가 달려 있어서 바깥 공기를 완전히 차단 그리고 배출을 하게 하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다지 효율적으로 처치를 하기 힘들고요. 면적을 오픈해주지 않고 모두 밀봉을 할 경우 초기에 발생한 기흉이 더 악화돼서 이 긴장성 기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입된 공기로 인해 흉곽 내 압력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 폐와 심장의 활동을 제한시켜서 산소 공급 역시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수시로 환자의 바이탈을 확인하면서 이 한쪽 폐염이 안 들리게 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정도로 환기가 안 된다고 판단이 들면 이 밀폐시킨 드레싱을 떼어내서 공기를 배출시켜야죠. 너무 좀 정신없이 설명한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관통상의 종류는 가벼운 부상부터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이런 총기 관련 케이스처럼 정말 다양하다. 이 흉부에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개방성 기흉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한다. 그리고 이 경우 폐쇄 드레싱을 사용해야 된다고 배우지만 이 압박 지혈이 끝난 후 그냥 열어두는 편이 많다. 메딕은 아직까지 니들 디컴프레션을 현장에서 해본 경험이 없다. 딱 한 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실패를 했는지 몰라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트라우마 처치, 총상 환자에 관한 것을 조금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에 사용되는 개인 장비, 드레싱, 토니켓 같은 것들을 제가 리뷰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 특정 장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딕이었습니다.